할머니가 늘 많이 챙겨주시니까. 위장질환이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싱크대에다가 소변을 봤다, 새벽에. 그랬더니 놀랍게도 머리 CT에서 뇌출혈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이롭게 건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 만나러 가면서 딱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득 담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명절질환 모음집. 원장님, 응급실은 명절에 제일 바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바쁘죠. 응급실밖에 안 열잖아요. 저희 응급실에 보통 하루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명절만 되면 거의 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넘게 이렇게 오시니까 2배 넘죠. 그럼 어떤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유행성 장염이나 결막염, 유행성 결막염 그때쯤 또 많이 돌거든요. 그 말고도 이제 교통사고, 화상사고, 성묘 갔다 와서 산에서의 사고,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위장질환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명절의 꽃, PD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 그렇죠. 다 이제 수확을 한 계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절 음식이 얼마나 고칼로리 음식입니까? 이런 고지방식을 갑자기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더부룩하고 소화 잘 안 되는 느낌 나고. PD님도 느껴보셨죠? 할머니가 늘 많이 챙겨주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또 얼마나 또 이뻐하실까. 또 하나 있죠. 친척 간의 갈등, 스트레스.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니? 애 학교는 어떻게 가니? 선생님,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하. 잔소리 메뉴판. 저는 부부에 들어가나요?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40만 원. 딸이 있어야 안 외롭지.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아 참. 또 직장인 볼까요? 애인 있니? 애인 있으십니까? 거의 금액. 여중에서 그래도 좀 싼데요?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몫하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평소에 비해서 적은 이 명절에 따른 위장질환이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명절 위장질환의 증상과 치료 방법 등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염은 스트레스성 위염과 그리고 내시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재성 위염이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 위궤양, 또 십이지장궤양 이런 증상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다만 그 위험에 대한 정의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내시경을 중심으로 하는 소화기내과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병리과 의사의 입장에서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특이하죠. 의사면 또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소화기내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시경으로 증명된 부분들을 위험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크고요. 병리과 선생님은 병리 조직적으로 위에 염증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과별로도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과 염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산 억제제 같은 걸 잠시 써가지고 일주일 정도 만에 좋아지는 간단한 위험도 있지만요. 만약에 궤양성으로 진행되거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달 가까이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위험의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염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감염성으로 생기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랑 그런 바이러스 장염들이죠. 그 외에 음식을 잘못 먹고 발생하는 그런 식중독 같은 세균성 장염, 스트레스 받고 생기는 장염이라고 할 수 있는 과민성 대장염도 있습니다. 이 가을 추석 시기가 바이러스성 장염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예요. 노로바이러스도 많이 유행하는 시기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을 먹으면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한 3일 그래서 한 2주 이내에 호전이 되는데요. 그동안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 전 단계에서 탈수가 너무 심한 경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먹고 탈수가 진행이 되면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직접적으로 해주면서 탈수를 교정해주면 좋은데요. 전해질 보충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좀 부족해진 수분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체했을 때 척추 어디를 누르면 좋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위에 연결이 되는 신경은 T7, 식도 같은 경우는 T6, 여성으로 치면 이제 브래지어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T7, T6 베개를 하나 이렇게 두고요.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로 누가 뒤에서 이렇게 눌러봐야 알 수가 있어요. 체중 살짝 실어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압통이 있다. 뼈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사정없이 눌러주는 겁니다. 자, PD님 혹시 또 뭐 더 궁금한 명절에 관련된 질환들 있으세요? 저는 그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관절이 벌써 아프세요? 저는 말고 부모님이. 아, 부모님. 이 명절에 또 이 근골격계 질환을 무시할 수가 없죠. 가사노동이 됐든 뭐든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 지속되는 연축이 생기고 젖산이 쌓이면서 허열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밀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심하게 이렇게 돌면서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잤거나 전을 계속 불편하지만 계속 참고 1시간에 최소한 한 10분 정도씩은 쉬면서 목과 허리를 스트레칭을 하고 풀어주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추석 때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청묘하다가 또 벌초하시다가도 많이 다쳐서 오세요. 평소에 안 쓰시던 기구들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다쳐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낫이나 예초기 같은 날카로운 칼날에 다쳤을 경우에는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심한 열린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죠. 응급처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저분한 이물질을 좀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제일 좋은 건 생리식염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응급실이 아니고서야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흐르는 수돗물이나 생수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피부 조직을 깨끗하게 한다고 막 비벼 닦거나 이러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수건 같은 걸로 상처를 꾹 눌러서 지혈을 하면서 가능하면 심장보다 상처를 높게 하는 게 좋고요. 거동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되면 119를 통해서 이동 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뉴스 보다 보면 벌초하시다가 벌집을 건드려서 쏘이시는 분들도 많던데. 벌집 많죠. 요즘은 양봉하는 곳 아니고서는 꿀벌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말벌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말벌은 쏘이면은 엄청 심하게 붓고 또 통증도 많이 심해서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에 쏘이면 꿀벌 같은 경우는 이제 벌침이 남으니까요.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벌침 빠지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긁어내시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러 이제 병원을 오시면 됩니다. 특히 벌독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한 15분, 20분 이내로 전신에 가려움이 생기면서 얼굴이 붓는 느낌 나고 목이 붓는 느낌 나면서 호흡곤란이 오면 바로 응급실로 와야 됩니다. 기도 막히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옆에라도 와 있어야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위기 탈출 넘버원 같은 느낌인데 석진님이 생각하시는 명절에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뭔것 같으세요? 명절에 가장 위험한 거요. 명절에 특별히 더 많이 당하는 거는 화상인 것 같아요. 뜨거운 국물이나 커피 같은 거에 데이는 그런 열에 의한 열탕 화상이 많습니다. 냄비 등에 피부가 닿아서 생기는 접촉 화상들도 생기고요. 음식 만드는 사람뿐이 문제가 아니라 부엌 주변에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막 놀다가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화상 상처를 입게 되면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최대 한 30분 정도는 차가움을 유지를 했다가 그다음에 화상 처치를 하기 위해서 근처 가까운 응급실을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포가 생겼다 그러면 터뜨리지 말고 특별히 바르지 마시고 그냥 오시는 게 좋아요. 소주, 감자, 얼음, 알로에 이런 거 이제 문지르고 오시는데 응급의료 기관이나 기관 외 응급실 오셔가지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연휴에 병원도 안 열고 응급실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참는 경우도 많거든요. 응급실에 꼭 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냥 배 아파서 장염이겠거니 하고 버티는 경우 중에 충수염 악화 때문에 아픈 건데 모르고 버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아랫배가 아프다. 이럴 때는 충수염 확인해야 됩니다. 어지러움이나 심한 두통,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응급실에 오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응급실 방문해야 될지 말지 좀 애매하면 119 상담실로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면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중년 남성분이 가족들이 우르르 같이 오셨어요. 근데 증상이 뭐였냐면 전날 술을 먹었다. 그리고 이상행동을 보인다 였어요. 근데 그 이상행동이 뭐냐? 싱크대에다가 소변을 봤다, 새벽에. 아니, 저녁에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싱크대에 소변을 본 게 잘못된 건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술 취해서 그러실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증상이 명확하게 없는데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옥신각신이 됐어요. 저도 평소 같으면 검사해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무 환자분이 많다 보니까 기다려라, 지연되면 안 된다, 보자부터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알겠다, 그러면은 검사 빨리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머리 CT에서 뇌출혈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데려오셨던 거죠. 싱크대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이 뇌출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싱크대에서 소변을 본 것 자체가 뇌출혈의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의식저하 같은 심한 상황도 있지만 뇌에 압력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간 경우가 아니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프론탈 쪽에서 발생하는 성격 변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환자 보호자의 센스에 의해서 환자의 뇌출혈을 빨리 발견했었던 거니까 다행인 상황이었죠. 이거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 만났어요. 기력이 없으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해드리고 싶겠지만 평소에 하시지. 평소에 안 하던 효도 해야 된다고.
응급실에 와서 수액 놔달라고 하시는 자녀분들,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탈수 심해가지고 수액이 꼭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명절에 다른 병원 문 안 열어가지고 응급실에 다 몰려있고 의존도 높은 그런 상태인데 중환자들도 막 밀려오는데 근데 와서 우리 어머님 제일 좋은 수액 놔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참 난감합니다. 명절에 응급 효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좀 잘 하세요. 정말 들어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명절 특집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드렸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시고 너무 보고 싶었던 가족들 만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좋은 날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욕심내서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잘 하시고 불 앞에서 조심조심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디 응급실에서 저 만나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풍성한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 유튜브 약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